안녕하세요. 5주차 수업 시작합니다. 오늘은 분류 알고리즘 3가지를 배웁니다. KNN, SVM, Decision Tree. 1주차에서 KNN 분류를 잠깐 다뤘고 4주차에서 로지스틱 회귀를 배웠으니 이제 분류에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본격적으로 늘어나는 시간이에요. 특히 SVM과 Decision Tree는 현업에서도 여전히 많이 쓰이는 핵심 알고리즘이고 나중에 배울 앙상블 기법의 기초가 됩니다. 오늘 수업이 끝나면 4가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첫째, KNN에서 K값이 변하면 결정 경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1주차에서는 K값 하나만 써봤죠? 오늘은 다양한 K로 실험합니다. 둘째, SVM의 핵심 개념을 이해합니다. 마진 최대화, 서포트 벡터, 커널 트릭. 이 3단어가 오늘의 핵심이에요. 셋째, 디시전 트리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고 가지치기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진위계수라는 새로운 개념이 나옵니다. 넷째, 새 알고리즘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상황에 맞게 어떤 알고리즘을 골라야 하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먼저 KNN을 심화해서 봅시다. 1주차에서는 K는 5 하나만 써봤는데 오늘은 K값을 바꾸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볼 거예요. 먼저 결정 경계, Decision Boundary라는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결정 경계란 두 클래스를 구분하는 경계선이에요. 이 선의 왼쪽이면 A, 오른쪽이면 B로 분류하는 거죠. KNN에서는 K값에 따라 이 경계가 극적으로 달라집니다. K는 1일 때를 봅시다. 가장 가까운 한 개만 보니까 데이터 하나하나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결정 경계가 울퉁불퉁 복잡해져요. 노이즈 데이터 하나가 경계를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이건 과대적합이죠. 실제로 훈련 정확도가 1.0이 됩니다. 자기 자신이 가장 가까운 이웃이니까요. K는 5일 때는 5개 이웃의 다수결로 결정하니까 노이즈가 완화됩니다. 한두 개 이상한 데이터가 있어도 나머지 3에서 4개가 올바른 판단을 내려줘요. 결정 경계가 훨씬 부드러워지고 일반화 성능이 좋아집니다. K는 50이면 너무 많은 이웃을 참고하니까 결정 경계가 거의 직선에 가까워집니다. 세부적인 패턴을 전혀 포착하지 못해요. 과소적합이 됩니다. 코드를 보면 K값을 1, 3, 5, 10, 30, 50으로 바꿔가면서 훈련과 테스트 정확도를 비교하고 있어요. K는 일반은 1.0이지만 테스트는 낮고 K는 5 근처에서 둘 다 높아지고 K는 50에서는 둘 다 낮아지는 패턴을 볼 수 있습니다. 3주차에서 K는 회귀의 K값 변화 실험을 했었죠? 분류에서도 동일한 패턴이 나타납니다. K가 작으면 과대적합, K가 크면 과소적합. KNN의 장단점을 정리합시다. 장점부터. 첫째, 이해하기 매우 쉽습니다. 가까운 이웃을 보고 결정한다. 가장 직관적인 알고리즘이에요. 둘째, 학습 시간이 사실상 없습니다. 데이터를 그냥 저장하는 거니까요. 이런 방식을 게으른 학습, lazy learning이라고 합니다. 셋째, 분류와 회귀 모두 가능합니다. 넷째, 비선형 결정 경계를 만들 수 있어요. 단점은 첫째, 예측이 느립니다. 새 데이터가 들어올 때마다 모든 훈련 데이터와의 거리를 계산하거든요. 데이터가 10만 개만 넘어가도 상당히 느려집니다. 둘째, 고차원 데이터에서 성능이 저하됩니다. 이걸 차원의 저주라고 하는데 특성이 많아지면 거리 계산이 의미를 잃어가요. 그래서 KNN을 쓸 때 체크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전처리는 필수입니다. 스탠더드 스케일러로 표준화하세요. 스케일이 다르면 거리가 왜곡됩니다. K값은 홀수를 권장합니다. 동점을 방지하기 위해서예요. 데이터 크기와 차원을 확인하세요. 데이터가 너무 많거나 특성이 너무 많으면 다른 알고리즘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제 오늘의 첫 번째 새로운 알고리즘입니다. SVM, Support Vector Machine,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고 합니다. 직관적인 비유로 시작할게요. 두 마을 사이에 도로를 만든다고 생각해보세요. 좁은 도로보다 넓은 도로가 안전하겠죠? SVM이 하는 일이 바로 이겁니다. 두 클래스 사이에 가장 넓은 도로를 찾는 알고리즘이에요. 핵심 용어 3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첫째, 결정 경계, Decision Boundary. 두 클래스를 나누는 직선 또는 평면이에요. KNN에서도 결정 경계가 있었지만 SVM의 경계는 특별합니다. 가장 넓은 마진을 가진 경계를 찾거든요. 둘째, 마진, margin. 결정 경계에서 가장 가까운 데이터 포인트까지의 거리입니다. 도로의 폭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SVM의 목표는 이 마진을 최대화하는 것입니다. 셋째, 서포트 벡터, 서포트 벡터. 마진 경계 위에 있는 데이터 포인트들이에요. 이 점들이 결정 경계를 지지하고 있다는 뜻에서 서포트 벡터라고 부릅니다. 나머지 데이터는 경계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아요. 서포트 벡터만 바뀌면 경계가 바뀝니다. 코드를 보면 스클런에서 SVC 클래스를 사용합니다. SVM도 KNN처럼 스탠더드 스케일러로 표준화가 필수예요. SVM 서포트 빗줄
벡터스 밑줄을 출력하면 서포트 벡터가 몇 개인지 확인할 수 있는데 전체 데이터의 일부만 서포트 벡터가 됩니다. 왜 마진을 최대화해야 할까요? 좁은 마진의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결정 경계 바로 옆에 데이터가 바짝 붙어 있으면 새로운 데이터가 경계 근처에 왔을 때 쉽게 오분류됩니다. 여유가 없으니까요. 넓은 마진이면 경계 양쪽에 넉넉한 공간이 있으니까 새 데이터가 조금 다르더라도 올바르게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요. 일반화 능력이 좋다는 뜻입니다. 이건 4주차의 규제와 비슷한 철학이에요. 규제가 가중치를 줄여서 모델을 부드럽게 만들었잖아요. SVM은 마진을 넓혀서 경계를 안정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서포트 벡터에 대해 좀 더 설명하면 이 점들은 마진 경계 위에 딱 걸쳐있는 데이터예요. 결정 경계의 위치를 정의하는 가장 중요한 점들이죠. 재밌는 건 서포트 벡터가 아닌 나머지 데이터는 아무리 움직여도 결정 경계가 안 바뀐다는 거예요. 서포트 벡터만 바뀌면 경계가 바뀝니다. 그래서 이름이 지지, 서포트 벡터인 거예요. 실무적으로도 이 성질이 유용합니다. 데이터가 아무리 많아도 결정 경계를 결정하는 건 소수의 서포트 벡터뿐이거든요. 이론적으로는 마진을 최대한 넓히면 되지만 현실 데이터는 완벽히 분리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클래스가 섞여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소프트 마진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일부 오분류를 허용하면서 마진을 넓히는 거예요. 이걸 조절하는 게 C 매개 변수입니다. 4주차에서 로지스틱 회계의 C를 배웠죠? 같은 C입니다. C가 작으면 예를 들어 C는 0.01이면 오분류를 많이 허용하고 마진을 넓게 가져갑니다. 모델이 단순해지고 과소적합 경향이 있어요. C가 적절하면 C는 1.0 정도면 적당한 마진과 적당한 오분류 허용, 균형 잡힌 모델이 됩니다. C가 크면 C는 100이면 오분류를 거의 허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마진이 좁아지고 모델이 복잡해져요. 과대적합 경향이 있습니다. 패턴이 보이죠? 4주차 로지스틱 회계에서 배운 것과 완전히 같습니다. C가 크면 규제가 약해지고 C가 작으면 규제가 강해지는 거예요. SVM에서도 적절한 C를 찾는 게 중요하고 이것도 교차 검증으로 탐색합니다. SVM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커널 트릭입니다. 문제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데이터가 원형으로 분포되어 있다면 안쪽이 A 클래스, 바깥쪽이 B 클래스. 이건 아무리 해도 직선 하나로 분리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비유를 들어볼게요. 종이 위에 두 색깔의 점이 원형으로 섞여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 종이를 접으면 2차원이었던 것이 3차원이 됩니다. 3차원에서 보면 갑자기 평면 하나로 분리가 가능해질 수 있어요. 이게 커널 트릭의 아이디어입니다. 데이터를 고차원으로 변환하면 저차원에서는 불가능했던 분리가 가능해진다. 4주차에서 폴리노미얼 페이처스로 특성을 확장했던 거 기억나시죠? X를 XX로 변환했잖아요. 커널 트릭도 비슷한 원리인데 실제로 데이터를 변환하지 않고도 고차원에서 계산한 것과 같은 결과를 얻어요. 이게 트릭이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주요 커널 3가지가 있습니다. 리니얼, 선형 커널, 직선으로 분리합니다. 데이터가 선형 분리 가능할 때 사용해요. RBF, 가우시안 커널,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비선형 결정 경계를 만들 수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 RBF가 기본값이고 가장 좋은 성능을 보입니다. 폴리, 다항식 커널, 곡면으로 분리합니다. 코드에서 커널별 성능을 비교하면 대부분의 경우 RBF가 가장 높은 정확도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일단 RBF로 해보고 안 되면 리니어를 시도하는 순서로 접근합니다. SVM의 장단점을 정리합시다. 장점. 첫째, 고차원 데이터에서 강력합니다. 특성이 많아도 잘 동작해요. KNN은 고차원에서 약했잖아요. SVM은 오히려 강합니다. 둘째, 커널 트릭으로 비선형 분류가 가능합니다. 셋째, 마진 최대화 덕분에 일반화 성능이 좋습니다. 넷째, C를 조절하면 이상치에도 비교적 강건합니다. 단점. 첫째, 대용량 데이터에서 느립니다. 10만 개가 넘어가면 학습이 상당히 오래 걸려요. KNN은 학습은 빠르고 예측이 느렸죠? SVM은 학습이 느리고 예측은 빠릅니다. 둘째, 확률 출력이 기본 제공되지 않습니다. 로지스틱 회계는 프레딕트 밑줄 프로바가 자연스럽게 나왔잖아요. SVM은 추가 설정이 필요해요. SVM 사용 체크리스트를 봅시다. 반드시 전처리하세요. SVM은 KNN보다도 스케일에 민감합니다. 커널은 먼저 리니어를 시도하고 성능이 부족하면 RBF를 쓰세요. C값과 게마, RBF 커널에서 경계의 복잡도를 조절하는 매개 변수를 교차 검증으로 튜닝하면 됩니다. 세 번째 알고리즘, 디시전 트리, 결정 트리입니다. 이건 스무고개 게임이에요. 여러분 스무고개 아시죠? 사람인가요? 예. 남자인가요? 아니요. 가수인가요? 예. 이런 식으로 예, 아니요 질문을 반복해서 정답을 맞추는 거잖아요.
디시전 트리가 정확히 이 원리입니다. 데이터에 질문을 던지고 답에 따라 갈래를 나누고 또 질문하고 나누고 이걸 반복해서 분류합니다. 예를 들어 과일을 분류한다면 첫 번째 질문, 빨간색인가? 오른쪽 화살표, 예, 오른쪽 화살표 사과. 빨간색인가? 오른쪽 화살표 아니요. 오른쪽 화살표 두 번째 질문, 노란색인가? 오른쪽 화살표, 예, 오른쪽 화살표 바나나. 오른쪽 화살표 아니요. 오른쪽 화살표 포도. 이 구조를 트리, 나무로 표현합니다. 트리 구조의 용어를 알아두세요. 루트 노드, 맨 위, 첫 번째 질문. 내부 노드, 중간의 질문들. 잎 노드 리프, 맨 아래, 최종 분류 결과. 깊이, depth, 루트에서 잎까지의 거리. 디시전 트리의 가장 큰 장점은 사람이 이해 가능한 규칙을 생성한다는 겁니다. 이 환자는 나이가 50 이상이고 혈압이 140 이상이므로 고위험. 이런 식의 설명이 가능해요. KNN이나 SVM으로는 이런 설명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트리가 어떤 질문을 던질지는 어떻게 결정할까요? 어떤 특성으로 나누면 가장 효과적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 기준이 불순도, impurity입니다. 불순도란 한 노드에 서로 다른 클래스가 얼마나 섞여 있는지를 나타내요. 상자 안에 빨간 공만 있으면 순수하고 빨간 공과 파란 공이 반반이면 불순한 거죠. 가장 많이 쓰이는 불순도 지표가 지니계수, 지니 impurity입니다. 공식은 지니는 1, 숨, p 밑줄 i. 여기서 p 밑줄 i는 각 클래스의 비율이에요. 구체적인 예를 봅시다. 순수한 노드 AAAAP, 밑줄 A는 1.0이므로 지니는 1에서 1는 0. 지니가 0이면 완벽하게 순수합니다. 한 클래스만 있어요. 반반인 노드 AAP, P, 밑줄 A는 0.5, P 밑줄 P는 0.5, 지니는 1, 지니레스 PONENT, 플러스 0.5, EXPONENT, 는 1에서 0.5는 0.5. 이 진분류에서 지니가 0.5면 최대 불순도입니다. 가장 섞인 상태, 약간 섞인 노드 AAAP, 밑줄 A는 0.75, P, 밑줄 P는 0.25, 지니는 1, 0.75, EXPONENT, 플러스 0.25, EXPONENT, 는 1에서 0.625, 는 0.375. 트리는 이 지니 값이 0에 가까워지도록 반복적으로 데이터를 분할합니다. 정보 이득, 인포메이션 게인이라는 개념도 있는데 분할 전 불순도에서 분할 후 불순도를 뺀 값이에요. 정보 이득이 가장 큰 특성과 분할 지점을 선택합니다. 즉, 이 질문을 하면 상자 안이 가장 깨끗해지는가를 기준으로 질문을 선택하는 거예요. 디시전 트리에서 가장 중요한 실전 주제입니다. 가지치기, 프루닝. 만약 트리를 아무 제한 없이 성장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잎노드가 순수해질 때까지 계속 분할합니다. 지니가 0이 될 때까지요. 그러면 훈련 데이터에 완벽히 맞지만 노이즈까지 학습해버립니다. 전형적인 과대적합이에요. 이걸 방지하는 게 가지치기입니다. 나무가 너무 자라지 않게 가지를 잘라주는 거예요. 주요 하이퍼 파라미터 4가지가 있습니다. 맥스 밑줄 depth, 트리의 최대 깊이. 가장 많이 쓰는 파라미터예요. depth는 3이면 질문을 3번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min 밑줄 samples, 밑줄 split. 노드를 분할하기 위한 최소 샘플 수. 기본값은 2인데 이걸 높이면 작은 노드는 더 이상 분할하지 않습니다. min 밑줄 samples, 밑줄 leaf. 잎노드에 있어야 할 최소 샘플 수. 이것도 높이면 과대적합이 줄어듭니다. max 밑줄 leaf 밑줄 nodes, 최대 잎노드 수. 코드를 보면 가지치기 없는 트리는 훈련 정확도가 1.0으로 완벽하지만 테스트 정확도는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max 밑줄 depth는 3, min 밑줄 samples, 밑줄 leaf는 5로 가지치기한 트리는 훈련 정확도가 약간 낮아지지만 테스트 정확도가 오히려 좋아져요. 4주차의 규제와 같은 원리입니다. 리줄 라쏘가 가중치를 제한해서 과대적합을 막았듯이 가지치기는 트리의 복잡도를 제한해서 과대적합을 막습니다. 플랫 밑줄 트리 함수를 쓰면 트리를 시각적으로 볼 수 있어요. 이 시각화가 디시전 트리의 큰 강점입니다. 실제로 트리를 시각화해봅시다. 붓꽃, 아이리스 데이터로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붓꽃은 꽃잎과 꽃받침의 길이, 너비 4개 특성으로 3종, 세토사, 버스 컬러, 버지니카를 분류하는 유명한 데이터셋이에요. 플랫, 밑줄 트리 함수를 사용하면 트리가 그림으로 나옵니다. 각 노드에 표시되는 정보를 읽는 법을 알아야 해요. 피처 값, 분할 조건이에요. 꽃잎 길이는 2.45cm인가? 이 조건이 참이면 왼쪽으로, 거짓이면 오른쪽으로 갑니다. 지니는 0.xxx, 그 노드의 불순도입니다. 0에 가까울수록 순수해요. 샘플스는 n, 해당 노드에 몇 개의 샘플이 있는지. value는 n1, n2, n3, 클래스별 샘플수. 예를 들어 50,
0, 0이면 세토세에만 50개 있다는 뜻이에요. 클래스는 클래스명, 다수 클래스, 이 노드의 예측값이에요. 또 하나 유용한 기능이 특성 중요도, feature, 밑줄 importances, 밑줄입니다. 이걸 출력하면 어떤 특성이 분류에 가장 크게 기여했는지 알 수 있어요. 붓꽃 데이터에서는 꽃잎 길이, petal length가 가장 중요한 특성으로 나올 겁니다. 이 특성 중요도는 실무에서 매우 유용합니다. 어떤 요인이 결과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답을 줍니다. 디시전 트리의 장단점을 정리합니다. 장점. 첫째, 해석이 매우 쉽습니다. plot, 밑줄 트리로 시각화할 수 있어요. 이건 KNN이나 SVM에는 없는 강점입니다. 둘째, 전처리가 불필요합니다. KNN과 SVM은 반드시 스탠더드 스케일러가 필요했죠? 디시전 트리는 스케일링이 필요 없어요. 트리가 이 특성이 5 이상인가? 라는 질문을 하는 건데 스케일이 바뀌어도 질문의 답은 동일하니까요. 셋째, 수치 데이터와 범주 데이터 모두 처리 가능합니다. 넷째, 특성 중요도를 제공합니다. 단점. 첫째, 과대적합에 매우 취약합니다. 가지치기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건 필수예요. 둘째, 데이터가 조금만 바뀌어도 트리 구조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안정하다는 뜻이에요. 이 불안정성을 해결하는 방법이 앙상블입니다. 여러 개의 트리를 만들어서 다수결 투표하는 거예요. 랜덤 포레스트, 그레디언트 부스팅, XGBoost, 라이트 GBM 같은 것들인데 이건 후반부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오늘은 디시전 트리, 하나로는 불안정하니까 여러 개를 합치면 강력해진다. 이 정도만 기억해 두세요. 알파 실험을 위즈에서 했듯이 맥스 밑줄 depth를 바꿔가면서 과대적합을 확인해 봅시다. depth를 1, 2, 3, 5, 10, none, 무제한으로 설정합니다. depth는 1이면 질문을 딱 하나만 합니다. 트리가 너무 단순해서 과소적합이에요. 훈련 정확도도 테스트 정확도도 낮습니다. depth는 3에서 5이면 적절한 복잡도입니다. 훈련과 테스트 정확도 모두 높고 차이가 작아요. depth는 none, 무제한이면 트리가 끝까지 자랍니다. 훈련 정확도가 1.0이 되지만 테스트 정확도는 낮아져요. 전형적인 과대적합입니다. 그래프로 보면 이 패턴이 확실히 보입니다. depth가 증가하면 훈련 정확도는 계속 올라가는데 테스트 정확도는 어느 지점에서 최대가 된 후 떨어지기 시작해요. 두 선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지점이 과대적합의 시작입니다. 최적의 depth를 찾는 방법은 교차 검증을 쓰거나 이 그래프에서 테스트 정확도가 가장 높은 지점을 선택하면 됩니다. 이 패턴을 잘 봐두세요. KNN의 K값, 리지 알파, 디시전 트리의 max, 밑줄 depth, 하이퍼 파라미터를 조절해서 과대적합과 과소적합의 균형을 찾는다는 점에서 모두 같은 원리입니다. 세 알고리즘을 표로 비교한 슬라이드입니다. 핵심만 짚어보면 전처리 측면에서 KNN과 SVM은 표준화가 필수입니다. 디시전 트리는 전처리가 불필요해요. 속도 측면에서 KNN은 학습은 빠르지만 예측이 느립니다. SVM은 학습이 느리고 예측은 보통입니다. 디시전 트리는 학습도 예측도 빠릅니다. 해석 가능성에서 디시전 트리가 압도적입니다. 시각화가 가능하니까요. KNN과 SVM은 결과가 왜 그런지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과대적합 방지는 KNN은 K값으로, SVM은 C값으로, 디시전 트리는 맥스 밑줄 depth로 조절합니다. 고차원 데이터에서는 KNN은 약하고 SVM이 가장 강합니다. 그러면 실전에서 어떤 알고리즘을 쓸까요? KNN을 선택할 때, 데이터가 적고 빠르게 기준선 모델을 만들고 싶을 때, 프로토타이핑이 좋아요. SVM을 선택할 때, 특성이 많은 고차원 데이터에서 높은 정확도가 필요할 때, 클래스가 비교적 잘 분리되는 데이터일 때, 디시전 트리를 선택할 때, 왜 이렇게 분류되었는지 설명해야 할 때, 전처리 없이 빠르게 돌려보고 싶을 때, 어떤 특성이 중요한지 파악하고 싶을 때, 실전 팁을 드리면 먼저 디시전 트리로 데이터를 이해하세요. 특성 중요도를 파악하고 트리를 시각화해서 데이터의 패턴을 봅니다. 그 다음 SVM이나 KNN으로 성능 향상을 시도합니다. 여러 알고리즘을 비교해보고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정리, No Free Lunch Theorem. 모든 문제의 최고인 알고리즘은 없다는 뜻이에요. 데이터에 따라 최적의 알고리즘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 개를 시도해봐야 합니다. 실제 코드로 세 알고리즘을 비교해봅시다. 와인 데이터를 사용합니다. 와인의 화학성분 13개 특성으로 세 종류를 분류하는 데이터예요. 코드 구조를 보면 먼저 데이터를 불러오고 트레인 밑줄 테스트 밑줄 스플릿으로 나눕니다. 그 다음 전처리가 핵심인데 KNN과 SVM에는 스탠더드 스케일러를 적용한 데이터를 쓰고 디시전 트리에는 원본 데이터를 그대로 씁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모델에 따라 전처리 여부가 다릅니다.
모델 딕셔너리를 만들어서 반복문으로 비교합니다. K는 5, SVM, RBF, C는 1.0, DT depth는 5, 세 모델을 학습하고 훈련 테스트 정확도를 출력해요. 결과를 보면 세 모델 모두 상당히 높은 정확도가 나올 텐데 어떤 모델이 가장 좋은지는 데이터마다 다릅니다. 이런 비교 코드를 작성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한 알고리즘에 매몰되지 말고 여러 개를 시도해보고 비교하는 게 실전에서 가장 중요한 태도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요약합니다. KNN 심화, K값으로 결정 경계의 복잡도를 조절합니다. K는 1이면 과대적합, K가 크면 과소적합, 전처리 필수, 예측이 느린 게 단점. SVM, 마진 최대와 가장 넓은 도로 찾기, 서포트 벡터, 경계를 지지하는 핵심 데이터, 커널 트릭, 고차원 변환으로 비선형 분리, 전처리 필수, C로 소프트 마진 조절, 디시전 트리, 스무고개 게임, 질문으로 데이터 분할, 진위 불순도, 정보 이득이 가장 큰 특성 선택, 가지치기, 맥스 밑줄 뎁스, 과대적합 방지, 전처리 불필요, 해석 가능, 특성 중요도 제공, 알고리즘 선택, 정답은 없다, no free lunch, 여러 알고리즘을 비교해보는 게 최선, 전처리 필요성, 해석 가능성, 데이터 크기를 고려하세요. 이번 주 실습은 4파트입니다. 실습 1은 KNN K값 변화 실험, K는 1, 3, 5, 10, 30에 따른 정확도를 비교하고 그래프로 그려보세요. 과대적합과 과소적합의 전환 지점을 확인하는 게 목표입니다. 실습 2는 SVM 커널 비교, 리니어, RBF, 폴리, 세 커널의 성능을 비교하고 C값을 바꿔가면서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실험합니다. 실습 3은 디시전 트리 학습 및 시각화, 붓고 데이터를 사용해서 트리를 만들고 플롯, 밑줄 트리로 시각화합니다. 맥스 밑줄 뎁스를 바꿔가면서 과대적합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확인하세요. 특성 중요도도 출력해보세요. 실습 4는 세개 알고리즘 종합 비교, 와인 데이터에서 KNN, SVM, 디시전 트리의 성능을 비교합니다. 전처리를 적용하는 모델과 안 하는 모델을 구분하는 것이 포인트예요. 오늘 배운 내용에서 질문 있으신 분? 특히 SVM의 커널 트릭이나 디시전 트리의 진위 계수가 어렵게 느껴졌다면 꼭 질문해주세요. 다음 주는 비지도 학습, K-means, DB-SCAN, PCA입니다. 지금까지는 정답 레이블이 있는 지도 학습을 배웠는데 다음 주에는 정답 없이 패턴을 발견하는 비지도 학습을 배웁니다. 클러스터링, 차원 축소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수고하셨습니다.